언제부턴가 조국은 늘 바다 저편에 있었다. 이 바다를 건너 고향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 지난 60년을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던 그들은 이곳 망향의 언덕에서 그대로 망부석이 되었다. 살아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넋이 떠도는 이 바다는 고향을 향한 사할린 동포들의 기나긴 그리움이었다. 노인애들 모임 와서 저 바다를 보고 언제나 우리는 자기 고향으로 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긴 그게 언제나 있지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국 땅을 죽은 후에나마 밟을 수 있었을까? 해방만 되면 돌아가리라 믿었던 사람들은 이곳 사할린에서 두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리고 해방 60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의 흙만 이곳 망향의 언덕에 뿌려졌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왜 이 낯선 땅에 버려졌을까? (4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 망향의 섬.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땅을 차지한 일본은 1938년 총동원령을 내려 30만 명에 이르는 한인을 이곳 사할린에 끌고 왔다. 지난 7월 말 사할린의 주도인 유진호 사할린스크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다. 고향을 그리며 억울하게 죽어간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자리다. 위령제는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교의식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령들이시여, 모든 한을 후루리 풀고 극락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려 맞이않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끌려와 두 번 다시 고향에 갈 수 없었던 한. 하지만 고향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서름은 살아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온 공연단의 고운 한복만 봐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아리랑 선율에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 이들은 세월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의 핏줄이었다. 좋아요. 춤추고 싶어. 이래 춤추고 싶어. 누가 욕 안 하면 춤추겠는데 춤 못하지. 욕할까봐. 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 친구들이 생각나서. 같이 들어온 사람 다 죽었지 없어. 그분들이 생각이 나죠. 오늘 추모제를 지내는 거 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나게 내가 울었단 말이야. 네. 어쩌면 먼저 죽어간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해방 후에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채 사할린 땅에 억류된 사람들. 60년이란 세월은 그들이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고향에 우려오다 세상 떠나는 30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혼이라도 고향에 못 갔잖아. 이제 고향에 갔다 이런 마음이
일제히 총동원령에 따라 1938년 5월 5일부터 강제징용이 시작됐다.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일본을 위해 석탄을 파야 했던 한인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사할린에 징용된 한인의 수는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진호 사할린스크에서 차로 30분. 코르사코프라는 이 도시의 공동묘지엔 러시아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묻혀 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감기지 않는 두 눈을 감아야 했던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 이곳에 사는 황영철 씨는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흙을 부모님 무덤에 뿌려본다. 러시아에는 없는 봉분까지 일부러 만들었다는 묘.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 결국 사할린 땅에 묻힌 부모님께 작은아마 위안이 될까 해서다. 오늘은 모국 방문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독 생각이 난다는 황영철 씨. 언제 부모님 생각 제일 많이 나시나요? 명절 때, 그리고 또 슬플 때 많이 생각나요. 무덤이나마 보살펴줄 가족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엔 가족도 없이 홀로 죽어간 한인들도 많다. 위령제를 주치한 몽산 스님이 이곳을 방문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서름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넋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분들 쌓여있던 살아있는 분들의 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 고교에 대한 그 배반감 같은 거.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천도를 해드리는 의미가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이제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 1세대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설고 낯선 땅에서 힘든 청춘을 보내고 이제는 백발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깊게 패인 주름만큼 시름도 많았던 노부부. 지난 세월을 눈물로 보냈던 할아버지는 기어이 눈이 멀었다. 근데 이 양반 눈이나 떴으면 여보, 내 한국 가서 유번 입고 영감 하나 얻어가지고 사진 찍고 와서 하고 배우겠는데 봐야 어떻게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죽어도 고향에 나가지고 해서 너는 정말 이 땅에서 죽어야 어떻게 가겠어.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할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건 죽어도 고향 땅에 묻히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다. 누구한테? 내 주는 날을 받는. 우리 작은 오빠하고 작은 올케하고 이제는 가면 이제 다시 못 본다고 나하고 같이 자자 했어. 닷새 동안을 자면서리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 빗겨주고 따주고 하면서리 둘이 앉아서 울었어요. 나를 옆에다 눕혀놓고 문패도 번지시더런 거 나오면 이 머리태이가 나가고 그 소리만 나오면 저는 그냥 웁니다. 길고 갈라진 게 못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후 온통 눈물과 그리움으로 살았던 할머니. 60년이 흘러도 이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건축할 모습도 오고 이렇게 왔지요. 왔다가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면 분명 자식들이 눈에 밟힐 것이다. 하지만 귀양애의 꿈은 사할린에 남아있는 자식들보다도 훨씬 질기고 강한 끈으로
이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미니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제는 그 꿈을 꿀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감사합니다. 그저 언제 또 다시 만나볼까요? 이제는 못 만나보지요. 이제는 못 만나봐요. 산 사람 꼭 만나보지. 못 만나봅니다. 그리움의 눈이 먼 이들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갈 날, 그날은 언제쯤 올까?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7시간을 달려 도착한 삭조르스크. 광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삭조르스크는 이름 그대로 탄광과 광부들이 넘쳐나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탄광이 폐쇄된 지금은 사람들도 빠져나가 활기를 잃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당시에 학쇼사와 탄광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 저 목재일을 하는데 2시간씩 서로 몸을 예전엔 꽤나 큰 규모였다는 하쿠조사와 탄광. 간간히 숲을 사이로 보이는 잔해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탄광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쿠조사와 탄광이 문을 닫은 건 사고 때문이었다. 탄광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형체도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묻혀버린 것이다. 그 탄광이 폭발해가지고요. 한국 젊은 청년들 많이 죽었어요. 신체를 다 모닥불에 피우고.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아들 때 밤에도 다 태우지요. 그 60명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임재 없는 한국 사람들. 탄광의 폭발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건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었다. (44년의) 강제징용을 와 해방 이후로도 40년을 더 이곳 탄광에서 일했다는 김광주 할아버지. 탄광 일을 계속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본 패망 후 다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차별받아야 했던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광 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역시 일제시대였다. 옛날 생각나시죠? 일한 거면 때리지. 일한 거면. 누가 일을 안 나왔다, 누가 일했다. 전부 알고 있죠. 그런 때문에 맞기도 많이 맞잖아요. 디스트로이카 전에는 평균 다 원했던 일은 아니었다. 사할린으로 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겠다는데 누군들 거부할 수 있었을까? 배고프고 고달팠던 탄광 생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철로 취목 한 개당 한 사람의 조선인이 죽어나갔다는 말도 헛말이 아니었다. 월급 그거 뭐 조금씩 받고 그것들 월급도 지대로 주도 안 했어 그 전에. 일본 놈들 옛날에 월급도 많이 안 줬어 우리한테. 조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데서 자기들 떼놨지. 너 조선 갈 때면 조선이 붙여준다고. 탄광에서 고생한 대가는 형편없었다. 조선으로 돌아갈 때 준다며 우편저축, 은행 적금, 채권 매입 등의 명분으로 임금의 대부분이 강제로 차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통장에 하나도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간직을 해서 아주 그냥 못 쓰게 되도록 넣어두었으면 괜찮은데 어디다 넣든지 그걸 그냥 해방되고서 10년 20년 지나니까 야외에 어서 나오면 다 집어넣어. 나도 그래서 집어넣고 줬습니다. 그 뭐 원수심 때문에 아주 왜냐면 160인데 아 또 이거 거저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돈 타먹겠는가 보죠. 나 들어가. 임규현 할아버지가 처음 징역으로 올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일본 사람이 한 약속도 딱 2년만 일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걱정했어. 아니 좀. 이 손톱 봐요. 얼어가지고 이모네에 대해서. 손톱이 얼어서 다 빠지도록 일했지만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탄광의 조선인들은 고향에 보내달라며 파업을 감행했다. 하지만 고드름이라 고드름. 우리 전세인데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데려다 일 시킬 수 있고 강제 시킬 권리 있다. 야전은 헌병이 칼을 빼들고는 막 내두른단 말이지. 내두르면서 위협을 하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 다치면 큰 낭패아니야. 그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징역 오기 직전인 42년 4월에 쓴 그의 일기엔 사할린으로 가면 따뜻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위해 내뱉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금방 집으로 돌아갈 줄 알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챙겨오지 못한 게 지금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그래도 나 있으면서 3년 만에 어떻게 아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가져가고서 그냥 사무실에 가니까 주임이 내가 받아가지고서 이게 정말인가 묻거든. 그래서 나 옳다고 그러니까 아 대본 대충 한번 때리지 않나. 얼마나 비가 나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는 2달 쭉 보고서 그냥 탄식을 했지 뭐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억류된 삶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게 비단 임규현 할아버지만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사할린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 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존재조차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 지울 때가 있고 때로는 바쁘면 저녁에 보름달 밝은데 참 그 시기에 백화태 나가서는 고향 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왔죠. 그지? 그러면 더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온 것이 명예지니까 살았지 참 먹고 살거나 뭐 해서 산 게 아닙니다. 고생이라면 마음대로 할 거고. 시력이고 많아. 저 모자. 겨울에 추우니까 저런 모자 쓰시죠.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러 마칠 수 있도록 그의 침실엔 여행용 가방과 모자가 늘 준비돼 있다. 시면은 잘 돌려드릴게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 하루라도 더 고향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해방 소식을 듣고 사할린 동포들도 모두 숨겨놓은 한복을 꺼내 입고 만세를 불렀다. 식민지 국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이들에게 해방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한국 돌아간다고 기대했죠.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 민족 데리고 가는데 우리도 이제 같이 따라가겠다. 일본만 가면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떠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가려고 배 타러 나갔는데 주 사람 태우느라고 지금 때 이제 마지막 배 다 끌어냅디다. 그러나 아이를 꺼안고 아이 그때는 하나 이제 꺼안고 나와가지고 여기 일본 놈들이 총을 썰고 죽이려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을 데리러 한국에서 배가 올 거라며 사람들은 바다가 보이는 이곳 항구에 나와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봤다. 이곳에 망향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배는 영영 오지 않았다. 배 내일 들어온다 오늘 들어온다 골이 미쳐가지고 그 인간 그리가 죽었잖아요. 인간 합천 사람 그래 죽고 이제 그러고 기다리고 못 가고 이제 이적지 이렇게 살았죠. 조국의 해방도 사할린에 억류된 이들의 삶을 해방시켜주진 못했다. 조국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방인들. 이들은 당시 소련 국적도 거부한 채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렸다. 불안한 무국적 상태에서 몇몇 젊은이들은 북한행을 택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흐르고 사람들도 지쳐갔다. 강제로 끌고 와 이곳에 버려둔 일본도 조국인 한국도 모두 자신들을 잊은 듯했다. 1990년 한국과 구소련이 정식 수교를 맺기 전까지 이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셈이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다 무국적 가지고 있었죠. 무국민. 우리가 이제 소련 정부에서 소련 국적을 가지고 싶은 사람 가져라고 그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만 있어서 받기 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홀사고 내 알기는 세 가족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 안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아 뭐라 할까 그 조금 그렇게 소위 애국심이죠. 소련 국적 받으면 뭐 러시아 땅에 살게 되면 영국이 러시아 사람은 되니까. 60년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 이제 사할린 동포 1세들은 한국에 영주 귀국할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8월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한다는 오세욱 씨 부부. 남편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부풀어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기다리던 중에 8월 초하루 날 받으니까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아이들 떼놓고 갈 일 생각하니까 뭐 앞이 깜깜하네요. 들어오나? 금지옥엽,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을 이곳에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을까? 그래도 남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이 돼야 할 처지다. 아들 다 왔습니다. 아들 왔으면 좋지? 아들, 딸들 다 왔네요. 좋죠. 이래 만나다가 이제 한국 가면 또 가고 싶어 가는데 뭐 좋지 뭐. 또 그렇게 생기나. 고향에 가고픈 할아버지와 자식들이 걸리는 할머니는 내내 티격태격이다. 나는 그거부터 늘 그래서 가게 됐어. 그래도 싸움도 많이 했겠네. 싸움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최순실과 싸움 많이 했어. 네, 서로 하자 하지요. 내는 안 간다 하고요. 그렇게 싸웠지요. 내는 아이들 떼놓고는 못 가겠다. 가려면 혼자 가라 했어. 저 아싸짜싸 앞에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가라 했어. 내는 여기 아이들하고 남겠다. 가라 했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가겠단데요. 내 필요도 가겠단데요. 가라 했어요. 내 필요도 간대요. 내 필요도 간다요. 생각하는데 아픈 거도 Ну, граница-то, за границей-то мы не считаем все-таки. Они страну предков едут, на родину едут. И поэтому у нас, в общем-то... 이제 떠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손녀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사진 가져야죠. 할 수 없지. 또 뭐 돈을 잘 나가. 또 이제 가겠다 해놓고는 또 한국 가서는 또 사할린에 보내달라 하고 또 날 보고 되겠지 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건만 부모님을 보내는 자식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사할린에 있으면 고국이 그립고 고국에 돌아가면 또 사할린이 그리울 사람들. Дорогие мама и пап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что вы нас вырастили. Мы уже все повзрослели, вышли замуж, женились. У нас уже есть дети. Есть, а для вас они внуки. Есть даже правнучка прекрасная.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и низкий поклон вам. Мы всегда заработаем, мама. Ты знаешь, 달님 욕심 많이 있으니까. Как говорят,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오늘이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 오세욱 할아버지의 부친은 사할린의 강제징용과 1944년 다시 일본으로 재징용을 갔다. 일하시다가 구주로. 하지만 일본으로 간 지 석 달 만에 아버지는 차디찬 시신이 되어 사할린에 돌아왔다. 4월부터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퇴직금 영수증과 보험 기록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울지 않고요. 가슴을 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 대답도 없고. 실제. 네. 아 그런 게 지금 그런가.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 살아갈 길도 험난하기만 했다. 3년 6개월을 사할린과 일본 탄광에서 일한 아버지의 통장이 남아있었지만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한 통장 잔액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그런가 2만 원 사.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그 한 맺힌 세월에 대해 어느 누구도 보상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것도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목숨까지 다 뺏기는데 뺏기고 난 후에 이렇게 남은 나라에 던짐을 받고 아직 종전 후 60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오늘까지 고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원통하다 뭐 안 하겠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에를 해방 60년이 돼서야 가게 됐지만 사할린에 버려졌던 지난 세월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온 서정길 씨. 그의 아버지는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간 후 소식이 끊겼다. 어머니 사진은 저 아버지 한 번도 오리 못 봤으니까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어린 3남매를 어머니에게 맡기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떠난 길이었다. 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난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사할린에 남은 가족들은 지금껏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잘 잡수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늦게 와서 인사하니까. 사할린 동포들에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또 하나의 비극. 그것은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을 다시 일본으로 재징용한 이중징용,
이중의 고통이었다. 어떤 거는 꼭 아버지나 찾아갖고 뭐 뼈라도 암호 옆에다가 모시면 제일 좋답니다. 사할린의 주도 유지노사할린스크에서 차로 7시간을 가면 광부의 마을이라는 뜻의 샥조르스크가 나온다. 탄광이 많은 샥조르스크에서도 꽤나 큰 규모였던 미쯔비시 탄광. 지금도 탄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는 강제징용으로 일했던 한인의 후손들이 광부로서 그 대를 이어가고 있다. 눈물 나고 가슴이 나지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정말 하시다가 강제 모주로 가가지고 정말 소식도 모르고 아버지 소식도 모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나죠.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당했던 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김원진 씨. 탄광은 그의 일터이자 아버지에 대한 아린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장소다. 그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일본으로 재징용을 간 아버지는 그 후 한 번도 소식이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의 탄광은 일본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보급 창고였다. 하지만 1944년 연일 거세지는 폭격으로 사할린에서 일본까지의 석탄 수송로가 끊어지자 일본은 차질없는 석탄 생산을 위해 한 가지 방책을 내놓는다. 석탄 대신 사할린의 탄광 인력과 자재를 일본으로 보내 국내 석탄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배입니다. 이거는 일본 적십사세 우리가 아버지와 형님이 일본으로 재징용을 당했다는 정태식 씨는 수차례 일본에 진정서를 보냈다. 하지만 유감스럽다는 답변뿐 일본으로 재징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일본에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이거 보십시오. 정태식 씨가 일본 외무성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보여준 자료는 1944년 강요회의의 결정문이다. 그 속에는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을 다시 일본의 탄광으로 보낸 소위 이중징용의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중징용은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가 없었다. 외교사료관 문서입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징용이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 첫 번째는 1944년 8월 10일자 군수성 제56호 문서다. 당시 군수 대신이 사할린에 있는 탄광 노동자와 자재를 9월 말까지 일본으로 전환할 것을 총리 대신에게 요청하는 각의 요청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11일 총리 대신 고이소 군의학기는 군수 대신 후지하라 겐지로에게 제56호 문서의 내용을 실시하라는 지령문을 내린다. 결첨한 문서에는 군수 후생, 내무차관에게 사할린의 탄광 노동자를 급속히 일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통첩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극비로 진행됐다. 전출될 탄광 이름과 구체적 인원수가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나눠져 기록된 근로자 수급 계획서. 그중 이중징용의 대상인 조선인은 모두 3,000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계획에 따르면 1944년 8월 당시 남사할린에 있는 25개 탄광 중 이중징용의 대상이 된 것은 북쪽의 12개 탄광. 하지만 실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중징용된 한인들 수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9년째. 이것이 정태식 씨의 아버지와 형님도 사할린의 가족을 두고 일본 행패에 억지로 몸을 실었다. 그 후 1년 해방을 맞아 아버지는 사할린으로 돌아왔지만 형님은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너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건강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너 어머니하고 너 동생들만 찾으면 나도 집으로 돌아가겠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갈라졌는 거지. 그 후에 형님은 아버지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보지 못하고. 다행히 형님은 한국에 살아있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이중진영 희생자들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형제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때 내 나이 소여인데 그 준용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당관 노무부라는 건 이제 그만에 행정 담당하는 거죠. 거기서 뭐 체격적으로 봐서는 장정이니까 일할 만하니까 무조건 일본 사람 같으면 그래 했을 건데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지 뭐 같이 준용으로 명단에 이어가지고 그래 이미 아버지가 같이 가니까 그래 내 같이 뭐 결심보다도 가야 될 그 임무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 제적으로 그때 내가 지용을 또 당했죠. 18살에 일본으로 끌려간 정성태 씨. 사할린에서는 광부가 아닌 학생이었기에 처음 겪는 탄광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다. 도망을 못 가죠 그때는. 그때 만약에 거기에 있는 탕구들이 들어 도망가가지고 후들리면 어디 가노 하면 홋카이도 북해독 한 데 있습니다. 그거 일본말로 다코비아라는 데 있는데 거기도 잡아놓고 수용소 잡아놓고 아주 저 고된 노역을 쓰게 해요. 빤스만 피해가지고 멍디가 따라다니면서 일 쓰게 하고 하다 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곁에 있기에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사할린에 있는 가족을 찾아 금방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45년 후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난 아버지는 이미 한 줌 흙이 되어 있었다. 차서로서 불로막대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기도하게 들어갑니다. 저도 나이 80이 다 돼간다. 이 세상을 마치면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배울 줄 압니다. 그때 모두 사죄를 받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징용이 남긴 상처는 그 가족들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일본에서 사할린으로 도둑배를 타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이중징용 유가족회 회장인 서정길 씨도 그렇게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왜냐면 이보다하고 살으니까 그거 못 들어보고 내 성이 서간데 언제 알았는가 하면 15살 먹고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학교 갈 때 그때 어머니가 누나가 말해갖고 네 성은 서가라 해서 알아갖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서류 받을 때 체가해라 그러면 서류 같은 거 다 새로 바꿔갖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갔지. 그다음에 여기 체라고 딱 써갖고 불의를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자신의 팔뚝에 새긴 건 의붓아버지의 성. 유복자로 태어난 서정길 씨가 부친의 이름 석자를 찾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일본 탄광에서 사망한 이중징용 한인의 부조금 명단. 유골과 함께 사할린으로 보내졌다는 그 명단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이거 전체 부조 같은 거 주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어 있었습니다. 서자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는데 말하되 아버지 이름이 내는 서재군가 알았더만 그 사람이 내보고 말하되 네 아버지 이름이 서자근이라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친아버지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찾고 싶은 열망이 클 때면 괜히 3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어머니였다. 가장도 없이 어린 3남매를 혼자서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배고픈 자식들을 위해 재혼을 했다. 당연히 친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금기시됐고 어머니 역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만 태웠을 것이다. 죽어서도 남편 곁에 묻히지 못한 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 한을 뒤늦게나마 풀어주고자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비록 무모한 여행이지만 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에겐 씻긴 국과도 같은 일. 갈 길이 먼데 첫날부터 순탄치가 않다. 선잠에서 깨어난 서정길 씨가 참기 힘들 정도의 다리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약까지 먹고 길을 나섰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오노 세츠코 씨의 집. 그녀는 강제 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다. 朝鮮の人たちが埋められてたっていう夜釈墓地のね。ああ、墓地の。それでこの中に500ぐらいあるんですよ。そうけど本当全部違う。日本人も一緒。それでこう無縁になってるのが150ぐらいこの中にあるわけ。でまあそういうことでこれは石熊炭鉱の場合でね。 얘기를 듣던 서정길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朝鮮人の寮というのがですね。 지도를 빽빽하게 채운 조선인의 묘지. 그 속에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츠코 씨는 조선인 기숙사에 대해 지도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줬다. そこのところにもう実際に 규슈 치쿠오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함께 생활했던 곳. 아 이렇게. 입구가 그 땅속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 부분에 있고 료가 여기. 탄광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 기숙사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을까. 서정길 씨가 들었던 탄광 생활은 늘 배고프고 고달픈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성한 숲풀이 가려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늘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탄광. 한 번은 이곳 탄광에서 큰 불이 났다. 불을 끄기 위해 사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입구를 막아버렸고 살려고 뛰쳐나오던 29명의 광부가 입구 바로 뒤에서 서로 엉킨 채 죽어 있었다. 그중 25명이 젊은 조선 청년이었다. 분개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탄광 회사는 이를 달래기 위해 추모비를 세웠다. 서정길 씨는 이 지역 토박이 중에서 최고 연장자를 수소문했다. 1944년 당시 18살이었던 오노 사다미치 씨. 당시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그가 혹시 아버지를 알고 있을까? 부족은 명단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보여줬다. 아, 한국에 갔다 이 아들이. 그렇지. 가나모토도 가나야마주나 오갔다기나.そうですよね. 이런 사람은 많았다고. 아. 긴가니까네. 그의 기억에 김시성을 나타내는 일본식 이름은 또렷이 남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알지 못했다. だってそこに多い人はな、やっぱ肌が減るやら仕事がきついで、それで一人はな、すぐこっち側の堤に飛び込んでアフター死んだ。それから一人は上田の堤に飛び込んで死んだった。それで池ですね。池。田んぼの用水路な。 사다미츠 씨가 증언한 조선인들의 모습은 비참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가 하면
배가 고파 밭에 있는 호박을 서리하다 죽을 만큼 맞은 사람도 있었다. 탄광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무슨 알마. 그냥 뭐 고나이가 호통도 고나이가 돼 개가 시작하더라도 조전에서 올 것 같다. 거지가 안 그러 보시야 눈을 보시야 이게 호통도 아토마 느끼가 올 것 같다. 아토마가 시키고 낙방구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사다미처 씨는 당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어디에도 아버지에 관한 건 없었다. 그저 흘러간 세월이 원망스러울 뿐. 20년 전에도 봤어도 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물어볼 수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딱 한 사람 올게 26년생에 찾았지. 어머니 말하시는 게 내도 답답하지. 돌아간 사람도 나쁘다 좋다 말도 못하고. 그게 참 안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이렇게 계속해서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끝까지 빼라도 찾아야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 찾아달라 해야지. 치라 여기. 말씀은 안 내 뭐.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실 가능성은 적었다. 만약 돌아가셨다면 그 뼈라도 끝까지 찾아내 어머니 곁에 모셔주고 싶다는 서정길 씨. 이름 없는 한인들이 묻혀있다는 휴가 묘지에는 개나 고양이의 무덤도 있었다. 사랑하고 있던 개 고양이라도 이렇게 번듯한 비서까지 세워진 짐승들의 무덤을 보고 서정길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고통 속에 살다간 한인들은 죽어서도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무덤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같이 일하고 했는데 뭐 일본 사람한테 묘 다 잘 해놓고 그다음에 저 집이 짐승까지 다 묘가 또 있는데 여기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묘가 없게 바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뭐 가슴이 다 아프지. 이런 거 볼 때 아버지 생각은 더 나. 아버지 생각은 더 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는가 그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다가 야만배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죽은가 그것도 모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있는 것도 뭐 모르지. 아 이거 좀 마시고 저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서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벌초해줄 가족도 없는 37개의 이 무덤 중에 아버지가 묻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어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묘비를 대신하고 있는 건 석탄이 뒤담한 돌덩이다. 탄광 지역인 이곳에서 석탄이 되지 못한 돌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다. 식민지 국민이라는 죄로 가족과 생이별한 채 일본의 전쟁 도구로 사용되다 무참히 버려진 사람들. 이들의 삶도 석탄이 되지 못한 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일까? 식민지 조국이 해방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이들은 결국 해방도 맞지 못한 채 원치 않은 이곳에 묻혔을 것이다. 여전히 고향에 돌아갈 꿈을 꾸면서 말이다. 묘지에 다녀온 후 더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서정길 씨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을 연구하는 하야시 씨. 그는 사할린 한인에 관한 25권의 책을 써낸 작가다. 戦時再建ってね、その再建っていうのはこの再建のいわゆる金を集めてね、それをいわゆる朝鮮人の場合はその強制貯金と戦時再建を交わしてるわけよ。その台帳がね、明治時代で働きよった人はね、朝鮮人の人は30何年前に台帳がね、事務所で結構それを俺がもらっとったのよ。で今日それが2階から押し入れから出てきただけ、この中にアバジおるんやな。はあ、희한하다. 하야시 씨가 혹시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지도 모르겠다며 전해준 자료는 탄광 회사에서 기록한 채권 장부. 아이고 기증하다.
이렇게 많아요. 아버지 찾아보 있는 거. 그리고 고된 노역의 대가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했던 처녀장의 채권 뭉치였다. 서정길 씨는 그 속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다. 완봉은 안 되지. 이거 완봉이지.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메이지 탄광노동과에서 작성한 채용 명부에는 탄광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와 본적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숫자 또한 방대했다. 저축 채권의 수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채권은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겠다며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채권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채권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탄광회사에서 직접 채권을 산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기록한 채권 장부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이름이 남았다. 그들은 어쩌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서정길 씨의 마음이 급해진다. 그가 찾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도 아버지 서자근의 흔적은 없었다. 근데 보건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있을게요. 이 모든 자료는 일본으로 강제징용 온 한 조선인이 30몇 년 전에 전해준 것이라 했다. 그의 이름은 김용호. 彼もやっぱり必死になってこれ持ち出したこれもね。 김용호 씨는 역사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빼내왔다고 한다. 그가 죽기 전 하야시 씨에게 모든 걸 건넨 것도 일본이 저지른 일을 꼭 밝혀달라는 뜻일 것이다. 하야시 씨는 살인 한인들을 위해 소중히 쓰여지길 바라며 이 자료를 다시 건네줬다. 내가 하야시의 집에 やはりサーリンのその遺族の方がね、お父さんの行方っていうのか、それを非常にどうなったかということで、いまだにやっぱ戦後60年経っても待ってるわけでね。だからその人たちにこれは僕はある意味では遺骨と思うんだ僕はね。遺骨アボジたちの。だから遺族にこれを返すべきだと僕は思ったわけ。あ、よかったよ。いいお土産できた。선물이 돼. 아 기분이 막 심장이 막 둥둥 뜨네. 이렇게 여기에 서로에 내 아버지 없다 해도 우리 하인들 작은 하인들에 다 있으니까 내 기분 더 좋아요.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기 직전 아버지가 일했다는 탄광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의 기록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벌써부터 보험회사에 요청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답변이 온 것이다. 한 번 꼭 사할린 올라오라 해. 내는 아버지 생일 날짜도 몰랐단 말이야. 이 보험 기록을 보기 전까진 아버지의 생년월일조차 몰랐던 서정길 씨였다. 비록 많은 것이 적혀져 있진 않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준 희망은 컸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껏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다른 이중징용 유가족들도 무언가 찾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 어떻게 해야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난 뒤에야 서정길 씨는 그 자리를 떴다. 내 지금 들어가서 꼭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입장 일로 서류를 보내야지. 보내고 한 달, 60일까지 기다렸는데 한 달, 두 달은 기다려갖고 4명을 찾아야지. 나도 지금 못 찾다가 60명 찾아가 찾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있겠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찾아야 돼. 다 찾으면 더 좋고 한 사람, 두 사람도 찾아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 제사 지내는 거 진짜 아프네. 안 아프네. 이거 막 걸어대네.
나도 아프더만 어때? 다리가 희한하네 정말. 신기하게도 내내 아팠던 다리가 갑자기 멀쩡해졌다. 아버지가 일했던 메이지 히라야마 탄광. 내가 왔습니다. 어머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혼자서 절을 올려야 하는 서정길 씨는 살아서는 올 수 없었던 가족의 사진을 대신 제상에 올렸다. 아버지의 혼이 남아 어머니와 누님들의 혼이 남아 서로 얼굴 마주보며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이 비는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라며 서정길 씨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몰랐다.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사죄라도 하듯 6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비를 맞고 있었다. 굴욕과 공난으로 사칭받는 채 이국 만리 낙선 이곳에서 조국과 혈육을 사명하면 죽어간 가족들 영호들이여 아편히 잡두서시오. 아버지가 해방 전까지 밟고 살았을 땅. 그는 유골 대신 이 흙을 어머니 산소에 묻어줄 생각이다. 조국을 떠나 사할린으로, 사할린의 가족을 떠나 다시 일본으로 떠돌았던 아버지의 넋이 영원히 어머니 곁에 머물기 바라면서.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국에 버려진 사할린 동포들. 열린 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이 그들을 직접 만났다. 그래, 한국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벌써 해방된 지 60년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아무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몸풀이 손에 좀 붙잡으면 내 우리 아버지 메어다가 파묻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들을 사할린에 끌고 온 일본도 조국인 한국도 그동안 애써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한 맺힌 절규. 이제는 그 소리에 메아리를 돌려줄 때다. 강제징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동포들의 죽음은 사할린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죽음도 있었다.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이곳 보자르스크에서도 27명의 조선인이 비명에 쓰러졌다. 조국이 해방을 맞아 들떠 있을 때 이곳의 한인들은 성난 일본인들의 총격을 산채로 맞아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의 패망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였다. 뭐 일본 전쟁 지고 가는 거 아니기에 뭐 한인들이 뭐 스파이질 한다 뭐지 한다 이렇게 그들 때문에 자기들 졌다 그런 들을 다 없애버렸다. 한인들 다 죽어버렸다. 무자비한 학살의 이유는 간단했다. 한인들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축복이었던 해방이 이곳에선 비극이 되고 말았다.
조선인 학살이 벌어진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사할린의 미지호라는 곳에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은 구호소련의 KGB 기록에 그 전말이 상세하게 남아있다. 그때의 재판 기록과 신문 조서, 사체 발굴 사진 등이 KGB 문서국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남사할린을 되찾은 구호소련은 학살을 감행한 일본인에게 전원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았던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 중에는 생후 5개월 된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카미스카라는 작은 마을에서도 어김없이 학살이 일어났다. 1945년 8월 18일, 해방이 된 지 불과 3일 만의 일이었다. 이곳에서 모두 18명의 조선인이 총을 맞고 쓰러져 불에 태워졌다. 경찰서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쏴 죽인 후 그것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카미스카 학살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김경순 씨. 지난 92년에 사할린을 찾은 김경순 씨는 경찰서가 있던 땅을 파 유골이나마 찾으려 했지만 이미 채가 되어 문드러졌을 그곳에선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김경순 할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우리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자료부터 모으기 시작했다. 해방되던 그해 45년 8월 17일 날 아침에 와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다가 학살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경찰서 다 불렀고 그랬거든요. 누가 불렀어? 경찰관, 일본 경찰관들이. 그때는 자기네들이 전장해서 진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해갖고 감시스카 전체 우리 사던 그 동네 전체 다 불났어요. 하나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수한다고 한 거죠. 그 조선 사람이 희생됐다 하는 거. 지난 15년간 가정도 팽개친 채 학살 자료와 증거 수집에 매달렸다. 주동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한꺼번에 2명의 혈육을 잃은 충격은 당시 16의 나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난 저기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찾아가니까 울고불고 한다고 우리 그저 학살하겠다 그래서 나는 동생들 데리고 어머니하고 그래 6사람이 나왔을 때도 이제 배도 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안 태워주는데 내가 일본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인가 싶어서 해군이 태워주더라고. 사할린 바닷가 그 어디에도 한인들을 위한 배는 없었다. 온통 일본으로 향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배편뿐. 한인이라면 총뿌리를 겨눈 채 배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할린으로 끌고 올 때는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니 천황폐하의 뜻에 따르라더니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일본 사람 아닌 한국 사람이라고 나 몰라라 등을 돌린 일본이었다. 다행히 일본인인 척 가장하여 사할린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김경순 할머니는 다가오는 광복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한국에 나오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고향이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그에게 해방의 기억은 고통 속에 죽어간 아버지와 오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김경순 할머니는
일본에 가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써왔던 지인들을 만났다. 다카키 케니치 변호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카밀스카 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제기했을 때의 담당 변호인이었다. 日本の政府はこの上志須の虐殺と溝の虐殺というのはそういう被害者が声を出してるっていうのは知ってるけど、日本政府自身がこの問題を正式に認めたとか承認したとかいうのはないよね、まだ。 내일 우리 통역해 주실 분이 다카키 케니치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한국 정부의 모란 훈장까지 받은 인물. 그는 지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할린 강제징용 당시 일본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강제로 저축하고 강제로 채권을 매입하게 했다. 이미 지불을 약속한 노동의 대가니만큼 지금이라도 돌려주지 않은 저금과 채권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 하지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소송이다. 정당한 일본 日本政府はこの預金を持っている人に対してはこの金額に5倍ぐらい払うと言ってるの。そういう意味では負けないね。だけど我々はこれじゃないと、当時と今は2000倍以上の物価上昇があるんだから、これを2000倍にして払えという裁判だ。この裁判勝つ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難しい。 패전 후이 되니 내몰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물가는 2,000배 이상 올랐는데 일본이 지급하겠다는 이자는 겨우 5배. 이런 경우 1년에 0.01%의 이자가 책정된 일본 법률상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일본은 120배의 이자를 책정, 대만에 지급한 전례가 있었다. 한국은 5배, 대만은 120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기준에 대해서 일본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이다. 일본 우정성의 발표 내용을 담은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금만도 1억 8,600만 엔. 하지만 일본은 선뜻 이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쉽게 과오를 인정하지도 보상하려고도 들지 않는 일본. 이 히팔실은 그런 일본을 상대로 지난 50여 년을 한결같이 싸워온 사람이다. 징용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지난 58년 일본인인 부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함께 일본에 온 그는 사할린에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가태에서 그 친구들과 이별할 때에 무너질 때에 일본에 가면은 대표부도 있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표부가 있고 하다 보니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나 같은 한 동족을 구원하도록 운동을 해달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역전에 헤어진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발빠르게 뛰어다녔다. 사할린 문제와 관련된 곳이면 안 가본 데가 없었다. 떠날 때 새로 산 가죽신이 한 달도 안 돼 밑창이 달았다. 그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이 우리 동포들을 사할린에 끌고 왔으니 본국으로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일본의 몫이라는 것.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고 숱하게 진정서를 보내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 우리가 그게 갈 때에 한국 사람으로 갔나 하면 한국 사람으로 간 것은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갔단 말이야. 일본 사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전이 된 이후에는 일본 사람이 한 말이 너희들은 제3국자다. 일본 사람이 인도 주인이 뭐이니 하는 것은
벨가복은 무슨 거짓말이니. 우리가 거기 갈 때에는 일본 사람으로 갔단 말이야. 박노하에게는 32살이고 이문택에는 30살이고. 아무리 불려도 메아리가 없는 외침. 고국에 돌아갈 희망만 부여안고 살아온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떴을 것이다. 날품팔이를 하며 가족보다 더 소중히 챙겨온 이름이건만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이희팔 씨도 늙어만 간다. 젊어진다 말이지.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가. 지난 6월 말 사할린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기다린 건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 한명숙이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찾아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 조사하고 그 서류를 다 써. 사할린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는 얘기에 사람들의 기대도 한껏 커졌다. 이런 모임은 정말 내 오늘이 해방된 것 같고 하던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모임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조사단도 꾸려진다고 했다. 아버지는 일본 시대 조여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가 안 오셨어. 안 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를 데리고 고상 하다가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뭐 왜 오는지 온데 간데 없이 소식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가슴이 터지고 눈물 나왔습니다. 왜 어느 날까지 일본 정부는 그것을 눈 감고 있을까, 못 들은 채 할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눈물이 사할린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앞서는 사람들. 고통이 너무 깊고 서름이 너무 많아서일까? 이들의 눈물은 도통 마를 줄을 모른다. 어디에다 이제 봄철에는 무슨 가시 있고 우리 집 앞에는 무엇을 자랐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항상 누워 있습니다. 슬픔은 곧 그동안 자신들을 방치했던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지금 아이들이 핀덩거리다 해가지고 싸움해가 집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가요. 너 두드리 팬 아이 보고 너 두드리 팬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아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들어오라 이거 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 한국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할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요. 먼저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한국의 영주기구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배상금을 받아내는 법이지. 벌써 해방된 지 60년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아무 해결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영주 귀국이 성사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상 가족과 돼가지고 우리 남편들도 그리 고생하시다가 자기 고향도 그려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내놓는 아이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가기 싫습니다. 영주 귀국이 가능해졌다고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자식을 사할린에 두고 떠나야 하는 이들에겐 또 다른 이산의 고통이 남았던 것이다. 한명숙 의원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 자손들이 가르쳤어요. 냉정하게 법을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예. 네네. 60년을 기다린 것도 모자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잠깐 있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깊다는 것을 느꼈고 특별히 해방 60주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방이라는 개념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그냥 놓아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망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첫 영주 귀국이 이루어진 건 지난 2000년. 그토록 기다려온 꿈이 실현됐지만 유디노 사할린스크 국제공항엔 사할린 동포들의 기쁨보다 눈물이 더 가득했다. 저는 다 식구를 다 데리고 가고 다 빼도 찾아가는데 한국부입니다. 이게 사는 사람도 안 찾아가니까 늙은 사람은 가고 아이들은 놓고 가고 이거 가족 연주 귀국시키도록 여기 이세들이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이것도 안 되면 이 세계 국제법으로 오늘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어떻게 하든지 할 그 여사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교류를 시작하고 모국 방문의 길이 처음으로 열린 지 꼭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 1세가 아니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영주 귀국. 그들의 가족은 또다시 한국과 사할린으로 나뉘게 됐다. 57년 만에 영주 귀국합니다 지금.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한인 이산 가족회의에 신청서를 낸다. 대상은 1945년 이전 출생자다. 하나같이 연루하고 하나같이 간절한 사연이지만 이들의 한국 거주지인 안산 고향 마을은 이미 포화 상태. 분들 다 돌아가셨. 어떤 분은 돌아간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놨다가 시간은 가죠, 세월은 가지. 돌아가신 사람도 있으니까 만일 안산에 자리가 빈다 하면요, 직접 싸서 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몇 가구를 보내라, 몇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줍니다. 신문으로 텔레비를 해서 지금 몇 자리 있으니까 와서 초청해라. 그럼 오면 여기서 문서를 내가지고 여기서 뽑습니다. 39년. 자리가 빌 때까지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 이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2005개인가 그렇습니다. 수북이 쌓인 신청서만 2005개다. 부부가 아니면 고향 마을에 갈 수 없는 규정을 고려하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주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영주 귀국을 하려면 고향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 눈을 감은 1세들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8월 초 하룻날 갈 분인데 며칠 전에 돌아갔었어요. 아파서. 부인이 남았지 않습니까? 둘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그분이 못 가게 됐죠. 이러잖아. 자기 없으면. 영주 귀국을 기다리다 죽어간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수진 회장은 마음이 편치 않다. 다 늙어서 귀향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할린에 있는 가족을 못 본다는 것 또한 큰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지만 영주 가되 가족을 데리고 같이 보내달라고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자들이 많은데 일본 정부가 전에 말이 500세대 건설할 때 말은 이거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만일에 500세대가 모자라면 계속 우리가 건설해서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데 그 2000년대 그 건설한 후에 아파트 하나도 건설 안 합니다. 돈이 없다니 뭐 그런 편으로. 안산 고향 마을에 들어오려면 45년 이전 출생자로서 반드시 부부여야 한다. 혼자 된 사람들은 아예 이곳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1세들끼리 일부러 짝을 지어 영주 귀국을 신청하기도 했다. 곁에서 보살펴줄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부부가 함께 왔다가 부인을 이곳에서 먼저 보낸 정인길 할아버지. 거동조차 쉽지 않지만 그나마 사할인에서 딸이 찾아온 지금은 나은 편이다. 딱 내려가지고 짐 내리니까요. 뭐 한 대 왔는가 하다 생각나더라요. 자식도 다 던지고 왜 왔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며칠 동안요 가만히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나고 울고. 그래서 이제 사흘 지나서요 짐 풀었답니다.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나더라요. 며칠 후 딸마저 사할인으로 돌아가면 노쇠한 몸으로 다시 혼자 남게 될 할아버지. 태권 소년들이요 격파 시범을 보이다가 몇 장. 일본은 1950년대 말 사할인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영주 귀국시키면서 그 자식도 함께 데려오게 했다. 이미 사할인에서 가정을 꾸린 그들에게 자식을 두고 오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동포들은 사할인에 자식을 두고 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그들을 이렇게 만든 일본에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은 과거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에 우리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다카키 변호사. 그는 한명숙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와 도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도의적이라는 건 법적인 책임 그 이상으로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이 있다. 네. 저기 불쌍하다. 네,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도적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해도 돼요. 좋아요. 그건 인도적으로. 도의적으로 자기 책임이 있다. 이거 한때 역사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국가의 도의다. 근데 일본인だけが帰って韓国人朝鮮人が残った。これだけで日本の政府は自分の方に責任があると認めてますから。 지난 6월 20일부터 보름 동안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사할린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조사에 기대가 큰 눈치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정경입니다. 일본에서도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 민주당 총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 의원과 한명숙 의원과의 만남. 사할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하토야마 의원은 앞으로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사할린 한인 동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을 빼놓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보상을 해주는 데 주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민주당 당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다카키 변호사를 만났을 때 이분들은 도의적인 지원을 일본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한국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일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규명하자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무심함 속에 편안히 두 눈 감지도 못했을 사람들. 사할린에 버려진 채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해방을 맞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는 건 비단 일본만이 아닐 것이다. 상처받은 가슴을 보듬어 안고 쓸어줘야 할 어머니였던 한국.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내치지는 않았을까. 이미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바로잡을 수는 있다. 그때가 돼서야 한많은 땅 사할린에서 잠든 우리 동포들도 진정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